6년 연애 후 결혼을 앞둔 31살 직장인입니다. 25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프집에서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인 없는 남자 둘이 술집에 앉아 어두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중 가까운 자리에 여자들끼리 온 테이블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본 후 자석에 이끌리듯 그 자리로 다가가 합석을 제안했고 설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살인 여자친구는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지속된 구애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5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속 깊고 배려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큰 싸움 없이 잘 지내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죠. 저는 직장생활 때문에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여자친구 역시 집안 사정으로 따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여자친구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많은 상의 끝에 부모님 모르게 우리는 집을 합쳤고 여자친구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은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여자친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여자친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5년 정도 지나고 양가 어른들께 말씀드려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두 집이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긴장하고 걱정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잘 마치고 마음 편히 결혼 준비를 할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습니다. 형도 아직 미혼이지요. 부모님께서는 형이 먼저 가야지 둘째를 먼저 보낼 수 없다며 저희의 결혼을 무기한 연기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형이 결혼할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만나서 언제 결혼하느냐며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형에게 부탁하니 형 역시 부모님 뜻과 같다. 어떻게 동생인 네가 먼저 결혼할 생각을 하냐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면 동생도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형은 예전부터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자에게 관심도 없고 지금 하는 일도 즐거운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뭐랄까 약간 부담스럽고 답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둘이 술 마시며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었기에 내가 먼저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형의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형의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러는 건지 확인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진지한 대화를 요청한 뒤 형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아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형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미안하다. 너의 결혼을 축하해주며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상견례 자리에서 재수씨가 될 너의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데 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냥 잠깐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마음을 떨치려고 했는데 웃는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 그리고 너에게 내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 거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일방적인 마음이지만 이런 내 마음으로 너의 결혼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을 번 거다라고 믿기 힘든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동생의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야 하는데 상상도 못한 형의 얘기를 듣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는 형의 얼굴을 볼 수 없어 아무런 말 없이 그 자리를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한참을 뛰다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서서 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동안 형은 나의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동생 결혼의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동생의 여자친구를 가슴에 품게 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에 다시 형과 만났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홀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고 그런 형의 뒷모습을 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했고 어느덧 테이블 위에 술병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을 깬 건 형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둘 사이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 나 혼자 조용히 정리할 테니 시간을 조금만 줘라. 나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너의 여자친구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이해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이 나이 먹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럽다. 정말 미안해. 라며 힘겹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저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추파를 던지는 등의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상견례 자리에서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커졌을까요? 여자친구는 상견례도 했으니 가끔 집에 인사 가자고 하는데 형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아 핑계거리를 만들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결혼 준비에 진전이 없자 여자친구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시간은 계속 지나는데 그 어떤 결혼 준비도 안 하고 어느 날부터 표정은 계속 어둡고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른들이 반대하시는 거냐 아니면 갑자기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냐 그것도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겨서 헤어질 생각을 하는 거냐며 울먹이며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큰일은 아니고 우리 집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결혼을 조금만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 얘기를 안 했는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형은 별다른 말 없이 계속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부모님께 여쭈어 보니 요즘은 어디서 뭘 하는지 외박하는 날도 많아지고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거 보니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다며 형의 변화를 반기는 눈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라면 다행인데 무언가 개운하지 않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지방 근무를 해야 해서 당분간 여자친구와 떨어져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에게 별일 없는지 물어보면 아무 일 없다고 했고 가끔 밤 늦은 시간 현관 밖에 이상한 서성거림이 있지만 밝은 동네이고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같이 지내다 혼자 있어 예민해져서 그런 거 같다고 문단속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형에 대한 괜한 오해를 하는 건가 싶어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 때쯤 친구 녀석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우리의 연애사를 다 알고 같이 많이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고 어릴 적부터 우리 형과도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많이 바쁘냐? 얼마나 바쁘면 형 전화를 안 받냐? 형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너랑 연락이 안 된다며 여자친구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별말 없었어? 형이 걱정 많이 하고 있으니까 바쁘더라도 형한테 전화 한 통 해줘 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형이 우리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택배로 반찬 보내주실 때 형이 직접 택배를 보내줬고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 볼 수도 있었겠구나. 가족이라 형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친구의 전화 한 통으로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집으로 향하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드디어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냐며 씻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했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언성을 높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여자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황한 여자친구는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스레 물었고 흥분한 저를 걱정해주는 여자친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지금 집에 거의 다 와가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여자친구에게 나 들어갈 때까지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고 이런 저의 이상한 행동마저 여자친구는 다 받아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며 주위를 살피는 중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은 불 켜진 창문을 계속 보고 있었고 저를 보고는 뒤돌아 어딘가로 숨었습니다. 그런 형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각자 저녁은 먹었지만 이대로 보내기 아쉽다며 간식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시간을 조금 더 보냈습니다. 그 집에 여자친구 혼자 두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도 저도 출근을 해야 해서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형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형의 모습을 찾았고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시나 형의 첫 마디는 미안하다 였습니다. 절대 아무 짓도 안 했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다.
너도 집에 없는데 여자 혼자 있는 거 알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와본 거다.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연락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니 오해는 말아라. 이번 주까지만 오고 끝내려고 했으니 믿어달라는 형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은 형과 저 둘만 알고 있습니다.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정리할 거라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는 형을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할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